이렇게 뵌 이유는 이 많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렇게 확장하고 늘어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이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한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화에 있어서 꼭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켜져야지 그것이 문화가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대로 되면 일반 사회적인 문화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조직 내에서는 의식적으로 그걸 노력해야지 그것이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들, 여기 있는 젊은 사업자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거나 막 이런 게 있어도 뭐 매출이 잘 안 나거나 또 반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정이 있어도 그 청춘들한테 갖는 그 특권이 희망인 것 같아요. 그 연간한 거가 있어도 그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 당시에도 보면 지금 어떻게 그런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런 걸 견뎌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희망의 수위가 더 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그 수입에도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살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극복하고 그런 청춘의 힘이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은 꼭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청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청춘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오래 한 분들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맡은 시간에 좀 충실해야죠. 조직이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이 많죠. 누수되는 것도 있고요. 뭐 지금처럼 BR 이상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흡수되게 하냐. 이거는요, 여러분 파트너 중에 BR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방에 안 들어와 있는 그룹 미팅임에도 불구하고 안 와 있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안 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쭉 넘겨보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비디오도 안 켜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BR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미팅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오게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더 오게 하는 더 오게 하려면은 더 많은 사람을 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명 중에 1명이 그룹 미팅이 들어온다. 그러면 2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4명을 만들면 2명이 들어와요. 이게 그렇게 돼요. 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노력도, 변화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도 가장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직에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위험 요인이 있고 또는 타 마케팅에 대한 공격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외부 환경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험담이에요. 저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라 그러면 좀 걱정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걱정은 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면 제가 발전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발전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조직이 좀 성장하고 조직이 좋은 문화가 되려고 하고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험담에 관한 조직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잘 들으시고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게 더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매뉴얼이 있어요. 순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험담도 다양하죠. 험담도 있고요. 뭐 모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만나면 이상하게 기가 빠지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본인도 잘 몰라요. 이게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안 나. 기가 빠져. 그런 경우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뒷담화도 그렇고 험담도 그렇고 모함도 그렇고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별로 이렇게 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뒷담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비하 발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많이 들어본 케이스 중에서 뭐 백만장자인데 왜 저렇게 다녀? 뭐 구려. 뭐 여러분들 쓰는 용어로 구려. 응? 뭐 그룹과 시스템에 대한 뭐 불만, 뭐 스폰서 뒷담화, 뭐 되게 많죠. 심지어는 파트너랑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뭐 형제라인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형제라인끼리 만나서 스폰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보이는 사람 자꾸 주제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건데 자꾸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주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모여가지고 터놓고 얘기하자 하면서 은근 디스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매뉴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험담에 관한 조직 문화,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험담뿐만이 아니고 모함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뒷담화라고 하는 게 담화죠. 뒷담화. 뒷담화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나도 잘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뒷담화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좋은 것보단 나쁜 얘기를 잘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도 모르고 하는데 이거를 험담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이 험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 뒷담화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이 뒷담화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할 사람은 계속 할 거고 원래대로 할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리더들이 어떻게 이거를 조직 문화에서 받아들이냐, 제가 매뉴얼대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 문화가 결정이 돼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걸 우리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어때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란색 물감이 퍼지는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노란색 물감이 퍼지죠. 보라색 물감, 보라색 물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보라색 물감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게 리처드 닉슨인가? 닉슨 하지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후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죠.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아세요? 나는 줄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줄리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뭐 이런 것처럼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봐보세요. 험담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 이제 험담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떠올리라고 일부러 떠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험담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내가 그 조직 문화에서 막 가리고 숨기고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직이 성장할 때는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많지만 내부적인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될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거든요. 위험한 건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내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 있죠. 예를 들면 왜 뒷담화를 하는가,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에서 하는가, 뭐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이런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는 싹 안 할게요. 그냥 그건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일반 심리학자나 이런 강사들이 하는 걸 들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거에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은 우리 조직 내의 매뉴얼이에요. 그냥 조직 내의 매뉴얼. 이런 뒷담화나 험담이나 뭔가 있을 때 어떻게 조직 내에서 흡수해야 되는가, 그 부분만 갖고 좀 말을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나요? 나 일만 하고 싶다. 아, 나 다른 거 너무 신경 쓰고, 아, 나 그런 거에 너무 관여하기 싫어. 난 그냥 일만 하고 싶어.
왜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해. 막 기분도 나쁘고, 뭐 어떤 얘기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고, 나한테 어떤 얘기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번 강의하면 이런 얘기 들리고 저런 얘기 들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일 총량 법칙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일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 관계, 거기에 지랄 다 포함해서 일이에요. 지랄까지 다 포함한 게 일이에요. 이거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이건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맡은 업무만 한다. 그것만 일이 아니라고. 그거에 대한 주변의 관계, 뭐 어떤 거, 뭐 주변에 들리는 소리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게 일이에요. 나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내가 일을 좀 하는구나. 주변에 뭐가 좀 사업적으로도 뭔가 막 의견 충돌도 있고 막 충돌도 생기고 생겨. 조직이 좀 생기네.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으면 문제도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도 생길 거고 더 많은 문제도 생길 거고 주변에 더 많은 질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한 게 여러분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에는 총량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만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 대모하고 뭐 사업자 리크루팅하고 이런 것만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일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뭐 나에 대한 뭐 뒷담화가 들린다거나 어떤 주변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뭐 문제가 발생이 됐다거나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일이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종종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힘든 게 주변에서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국가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죠.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런 경우에도 생각을 바꾸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이 강하다는 거 있잖아요.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는 본분의 신경을 내가 할 거에 쓸 줄 아는 것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험담이 있어요. 험담이 아까 얘기했지만 종류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험담인지 이게 뒷담화인지 아니면 이게 누굴 모함하는 건지는 그냥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이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를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조직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험담이 조직 문화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 조직 문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이제. 자,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은 각자 처한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있고요. 전달자가 있고요. 뒷담화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전달자일 수도 있고, 내가 뒷담화자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이 매뉴얼이에요. 자,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전달자가 나한테 어떤 얘기 했어요. 근데 되게 보통은 보면 문제는 전달자한테 이게 전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달을 안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달을 해. 뭐 친하다는 명목인지 뭔지 모르게 하여튼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얽혀 있기 때문에 뒷담화 아시잖아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작가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류가 발달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그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데 펀더링, 즉 이렇게 만지고 뭐하고 하면서 뭉칠 수 있는 게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모일 수 있는 게 뒷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쟤가 떼야 돼, 뭐 하야 돼, 뒤에서 막 얘기해야 돼, 누구를 세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수백 명까지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체력적인 조건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가 가장 그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단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뒷담화가 없었으면은 이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올라올 수가 먹이 피라미드에 가장 올라올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더 올라올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허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건 뒷담화가 그만큼 우리 사피엔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뒷담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죠? 담화를 하는 거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겠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굉장히 뒷담화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보통 얘기하다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딱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매뉴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딱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누구한테 예를 들면 뭐 저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사람들이요. 얘기하다 보니까 사장님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오늘 입고 다니는 게 굴이 돼요. 이렇게 굴이 좀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지?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례를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두 가지 질문 딱 떠올려요. 불쾌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불쾌하지 않은데 그냥 불쾌하다고 할게요. 불쾌해. 누가 또 뒤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전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매뉴얼 1번이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1번. 그러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이스가 나오겠죠. 진짜 구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주세요. 본인이 그러면 얘기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불쾌하진 않을 거예요. 앞에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요구할 거를 앞에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쳐놓고 그게 불쾌한 경우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불쾌하다면 본인의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요청하는 거는 내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 강의를 들으면 졸립대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별로 졸린 목소리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확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사장님 사업을 아는 사람은 사장님 강의가 좋은데 아니면은 별로라는 거야. 별로라기보다도 졸립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아니라고 졸립지 않아요? 라고 따질 거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한 15분 간격으로 스팟을 넣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텐츠형 강의를 항상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는 BOM이 됐고 뭐가 됐건 컨텐츠 없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졸린 목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를 넣거나 15분 간격으로 스팟을 넣거나 목소리를 따박따박 빨리 얘기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액센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줬어요. 지금 봐요. 변화를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변화를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제가 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듣고. 그렇죠? 자, 1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봤죠? 그럼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장님이 이런 것들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브랜드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질문 나갈게요. 그 생각을 같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도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 거고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분류하면 됩니다. 분류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분류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류는 내 얘기도 또 다른 데 가서 하니까 그냥 분류하면 돼요. 분류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분류하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달자가 있어요, 항상. 내가한테 무언가를 전달했는데 내가 별로 뒷담화 내용이야.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했나요? 그때 그 자리에서 말했나요? 라고 이해하면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면 분류한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게 매뉴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 내가 뒷담화자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뒷담화자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음, 동의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람 말에 동의할 때, 나 시스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동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 동의하지 않는 험담이나 모함이나, 별로 이렇게 나의 사업적 길을 떨어뜨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나의 사업적 길을 떨어뜨린다거나, 험담이거나, 뒷담화의 내용이야. 그럴 때는, 어, 긍정적 물타기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긍정적 물타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물타기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타기란 말 혹시 이해하십니까? 물타기는 뭐냐면 원래 주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100원의 주식을 샀어. 근데 이 주식이 8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20% 마이너스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타기를 해요.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타면 흐려지잖아요. 그럼 나의 손해를 좀 흐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짜리를 100원어치 샀는데 80원으로 떨어졌으면 80원일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평균 손해액이 얼마 돼요? 90원으로 되는 거예요. 평균이 90원이 되니까 10원 손해가 난 거죠. 이걸 이제 물타기 한다 그래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물타기 한다 그래요. 이 물타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 물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을 때는 그걸 더 좋게 해줘야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안 좋은 상황, 별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일 때는 물타기를 해야 돼. 근데 어떤 물타기를 해야 되냐? 긍정적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 물타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럼 나 같은 경우 긍정적 물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있는 리더라면. 아, 나는 그분 나는 그렇게 봤는데 난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 나는 그,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 물타기 의미 아시죠? 그래서 긍정적 물타기를 해주면 그것이 깨어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긍정적 물타기를 했을 때 그 조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뒷담화자 안에서 물타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기운이 없어집니다. 물타기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물타기가 잘 섞여져야지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요. 좋은 문화가. 그 다음에 동의한다. 동의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있으면은 그걸 듣고 아 나도 동의해. 그럼 서로 요청하자. 이 요청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저한테 어느 분이 구리다. 사장님 구려요. 좋은 옷 입고 댕겨요. 명품 옷 입고 댕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대로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요청하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 험담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 신동엽 그놈이 계속 얘기하더라.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정말 어렸을 때 깨달아가지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진짜 안 해. 남욕 안 해. 진짜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멀리하죠. 되려? 예. 저는 남말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도 된다고 하고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되게 싫어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달라고. 내가 계속 씹고 다니고 있다. 얘기했다고 해줄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혹시 네. 지금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많이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남 얘기 이해됐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야. 동의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지면 되고 아닌 경우에 내가 사업적으로 아니야? 그러면 긍정적 물타기를 해야 돼요. 되게 쉽죠? 요 아주 사소한 두 가지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조직 내에서 움직여도 조직 문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직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올바른 아주 문화가 좋은 조직이 되기도 해요. 요 별거 아닌 이 두 가지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조직 문화 속에서 추가를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강릉이라고 하는 곳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강릉. 속초. 속초가 이제 관광객이 많으니까. 속초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경기가 안 좋아요. 불황이에요. 속초 전체가 다 불황인데,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관광객이 한 명을 갔어. 그 호텔에 들어가서, 저 하루 묵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방을 키를 줘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돈을 한 10만 원 지불했어. 그 10만 원을 호텔 주인이 받아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호텔에서 고기 됐던 정육점 주인한테 외상을 적은 거 있잖아요. 10만 원 받은 걸 갖고 얼른 정육점 주인한테 줬어. 그 정육점 주인이 10만 원 받은 거를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 줬던 외상으로 고기를 받았던 농장 주인한테 10만 원을 또 줬어. 그 농장 주인은 그 돈 받은 걸로 외상 술 먹은 거 술집 주인한테 줬어. 술집 주인도 얼마 전에 친척이 와가지고 잠깐 재워주라고 그 아는 지인 호텔 그 외상으로 하루 묵게 한 거를 10만 원을 얼른 호텔 주인한테 줬어. 그러고 있는 사이 관광객이 3층으로 올라갔다가 방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 호텔은 지저분해서 못 자겠어.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장님 저 그냥 여기 안 묵을게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 방 취소할게요.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10만 원을 받아서 갔어. 그렇죠? 자, 누가 손해났나요? 돈이 돌기는 했는데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고 근데 마을에는 빚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놀림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실제로. 이건 제가 거시경제 실제로 샘플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의 유동성이 이래요. 돈이. 실제로 미시경제 아니고 거시경제는 실제로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보면 그냥 좀 뭔가 재밌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요. 호텔이. 돈이 돌긴 했는데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고 마을에 빚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관광객의 10만 원짜리 이 10만 원짜리가 돈 거 아니야. 이 관광객의 10만 원짜리는 우리 조직에 이 에이스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 10만 원짜리가 돌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다 해피한데 우리 조직에는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저는 칭찬, 용기, 지지, 티업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앞에 노이즈 사장님이 보이는데 노이즈 사장님 파트너들끼리 있다가 노이즈 사장님 같은 경우 이분이 이래서 좋아요 라고 하면서 스폰서 없는 데서도 내 스폰서를 취업하고 근데 노이즈 사장님도 내 일대다운 누구를 만나는데 다른 파트너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의 파트너를 그 사람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분은 그렇게 느껴져. 이렇게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조직을 그 10만 원짜리가 돼서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칭찬이나 용기는 살짝 달라요. 칭찬은 그렇게 칭찬한 거지만 용기는 뭐냐면 우리 박은혜 사장님한테 보면서 박은혜 사장님을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할 때 보면 그 느끼는 묘한 진정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나 그거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은혜 사장님은 용기가 생겨요. 내가 말하는 거, 나 말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하는 거에 뭔가 격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용기 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더 자신 있게 얘기하고, 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말 아닌 그 용기 주는 한마디, 칭찬 한마디, 있을 때도 하지만 없을 때도 해주는 그런 칭찬과 용기가 조직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티업하고, 칭찬해주고, 용기 나는 말 해주고, 한번 박은혜 사장님의 예를 들었지만 또 누가 있나요? 우리 여기 중에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조미정 사장님 보였는데 응? 조미정 사장님은 진짜 매번 뭐 할 때마다 응? 그렇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탁 한마디를 탁 먼저 내뱉는 거는 진짜 제가 많이 배울게요. 사장님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운이 나요. 그러면은 조미정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돼요. 내가 뭔가 매사마다 이렇게 딱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빠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좋은 영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이 더 극대화되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 나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좋았어, 이거 되게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하는 얘기, 나는 너 이런 거 되게 맞아, 난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지지하고, 난 저분이 이렇게 생각해 라고 티업하고, 이런 것들이 에이스의 아무것도 아닌 서로 안 보이는 데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칭찬,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지지, 티업, 보이는 상황에서의 용기,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에이스의 큰 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에는 총량이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도 이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험담, 모함, 뒷담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은 계속 해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조직 문화로 이거를 흡수하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질문이다. 두 가지 질문이 뭐였죠? 박은혜 사장님 기억나요? 복습 한번 해야지.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잘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을 당사자에게도 하셨나요? 예. 그 얘기를 그때 하셨나요? 그 얘기를 그분한테도 했나요? 네. 그거 물어보면 감사한 건지 분류할 사람인지가 나오죠.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두 가지 질문은 내가 들었을 때고 두 가지 케이스는
내가 그 담화자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첫 네, 번째 케이스. 네, 긍정적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죠. 긍정적 물타기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직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타기란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을 타면 흐려지는 거. 네. 근데 거기에 긍정적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뭐 들으면서도 뭐 해야 돼요? 긍정적 물타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바로 지난주죠. 제가 리더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무슨 일이 있길래 제가 또 막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나서 저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리더들끼리랑. 저 지금 긍정적 물타기 한 거 아시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환하게 웃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긍정적 물타기. 또 하나는 뭐죠? 동의를 할 때에는 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 때 말에 책임을 지고 가능하면 요청하라. 네.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 비즈니스적인 거는 요청하면 되죠. 근데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거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말하는 툴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 졸리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요청한다고 해서 나한테 요청은 아니지. 알려줘야지. 그냥 있는 대로. 그렇죠? 내가 뭐 수정을 못하니까 스스로 변화하겠죠.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긍정적 물타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책임을 집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청할 건 요청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수정해야 될 거는 요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굳이 뭐 험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썼지만 이제 에이스도 그 수행 수칙에 험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험담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험담에 관한 조직 매뉴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직이 막 성장하면서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중간에서 막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좀 확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염려되는 스폰서의 마음으로 프레임을 좀 건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면 험담이 떠오르지만 떠오르라고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직 매뉴얼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필요하냐 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20몇 년 사업해 본 결과 되게 필요한 조직 문화,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가 막 늘어나는 입장이라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조직의 매뉴얼로 꼭 받아들여서 하는 아주 이쁜 에이스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